이번 두 번째 사연은 사자예요. 사자. 사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아까 사자. 라이언. 아니요. 사과. 저승사자. 저승사자. 오. 이동우. 그쵸. 이동욱. 아니 이분 이동욱. 혹시 도깨비? 네. 공유. 사연을 읽기 앞서 예은님이 이제 누가 읽을지 한 사람은 지목해 주셔야 되는데 예은님이 아무래도 동남아에서 오셨잖아요. 네. 두 사람 중 동남아에 가면 좀 먹히겠다, 인기 많겠다 하는 분 있을까요? 그분을 골라주시면 제가 당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형님? 네. 미얀마로요? 네, 미얀마로 보내서 미얀마 유튜버로 이렇게. 가세요. 오, 통해요? 미얀마에는 조금 통할 것 같아요. 오, 야,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미얀마어를 딱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상태로 네. 미얀마에 가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카노입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딱 켰어. 진짜 유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영국인인데 미얀마어를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그 사람 팔로워도 많고 완전 인플루언서예요. 가나? 카노야. 가나고요 형님. 형님 가나, 그만하세요. 가나. 왜 그러세요? 저도 놓지 마세요. 너 닉네임 예빈으로 바꾸자. 카노. 서예빈. 자, 좋습니다. 사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기. 아 영광이네요. 네, 버터링님 사연입니다. 네. 7년 전 오컬트 영화를 제작할 때였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스태프로 오래 일해왔었거든요. 정말이지 그 영화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본 사연과는 별개로 너무 힘들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장르가 오컬트다 보니까 주로 밤에 촬영하는 날이 많았어요. 게다가 전국 방방곡곡 지방 여기저기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라 스태프들 모두 지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화기의 부재중은 왜 이렇게 찍히는지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부재중 통화 건수만 2자릿수를 넘었더라고요. 전화를 건 인물은 모두 엄마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뭐해? 엄마는 생각과는 다르게 태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촬영하지. 근데 뭔 일이야? 뭔 일 생겨서 전화한 거 아니야? 그게 있긴 한데 애매하네. 그러면서 엄마는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줬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친척분과 통화를 했대요. 저도 누군지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친척과는 연을 끊었고 엄마랑 아직도 연락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 친척분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포악하고 인성이 개팍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손절을 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집안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라는 마인드는 기본이었고 어째선지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옛날 한옥의 문을 보면 쇠로 된 동그란 문 손잡이 있죠. 거기에다 소형견을 교수용 하듯 걸어놓질 않나. 강아지를 걸레로 생각하는 듯 마룻바닥을 닦곤 휙 던져버리질 않나. 하여튼 상식 이하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학대가 이어져 학대받던 강아지를 우리 가족이 데려왔지만 강아지는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물에게도 이랬는데 사람들에겐 어땠겠어요? 말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집안과 연을 끊었지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1년에 서너 번 연락하곤 했어요. 그러다 그 친척분 따님이 젊은 나이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따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드렸어요. 묵주기도란 가톨릭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데 엄마는 그만큼 신실한 가톨릭 신자셨거든요. 수십 분 동안 절실히 기도드린 엄마는 명상하기 위해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소리가 났다고 해요. 구름 한 점 없는 날의 말이에요. 기도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동시에 엄마 귀 속에 누가 막 기도를 하지 말라고 속삭였어요. 엄마의 감은 눈 너머로 무언가 아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을성 강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귀신의 협박을 이겨냈어요. 귀신도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곧 엄마 앞에서 아른거리는 걸 포기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신이 사라지면서 제 얼굴이 생각났대요. 동시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멩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제게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이년아. 엄마의 진심 어린 충고를 뒤로하고 왜 쓰잘데기 없이 기도했냐 엄마를 무척 구박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안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못 박으면서요. 다음날 3월 28일 날짜까지 생생히 기억납니다. 3월 말임에도 강원도 산골짜기라 그런지 눈이 거의 1m나 쌓일 정도로 내렸어요. 덕분에 8시 촬영도 스태프 모두 지각해 딜레이되어 모두 예민했답니다. 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장팀 버스부터 찾았습니다. 분장팀 실장님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실장님은 분장팀 대기 장소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제작팀을 찾아 산길을 올랐습니다. 제작팀이 있는 곳은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가야 했는데 무전기를 꺼놨는지 도통 연락이 안 돼서 직접 다녀오기로 했죠. 살을 벨 것 같은 칼바람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롱패딩을 여미고 산길을 올랐어요. 그리 경사가 심한 길은 아니었지만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와 걷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롱패딩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정면에서 거무스름한 뭔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눈 때문에 하얀 세상과는 이질적인 검은색이라 더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물체는 가까워질수록 더욱 크게 보였습니다. 거의 눈앞에 이르러서야 저는 그 물체가 귀신임을 깨달았어요. 마치 만화 속 낯을 든 유령 있잖아요. 그런 유령이 낯만 안 들었지 빠르게 제 몸을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생생하게 기억나요. 검은 몸체, 해골처럼 뻥 뚫린 눈, 찢어질 듯한 입까지 유령이라고 해야 할지 귀신이라고 해야 할지 지금도 많이 헷갈립니다. 중요한 건 그 귀신의 몸에 돌멩이가 섞여 있었는지 귀신이 통과하자마자 이마에 돌멩이를 정통으로 맞아 뒤로 발랑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쳐 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 병원으로 향했어요. 결국 전치 4주를 진단받고 정형외과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돌멩이에 맞는 순간 정신을 잃지 않고 손으로 땅을 짚어 이만했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자 자연스럽게 엄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딸의 모습에 엄마는 결단코 그 집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에 전 당시 영화의 자문을 맡고 있던 무당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께서 도와줄 수 있냐고만 말씀드렸어요. 사자가 왔다 갔구나. 여기까지만 말했는데도 무당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무당이 이어서 말하길 친척의 장난으로 인해 계곡에 빠져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한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몸이 들썩일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 바로 아까 말했던 친척분의 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한동안 위로금 때문인지 합의금 때문인지 집을 처분해야 할 정도로 급하게 돈을 구하고 다녔던 걸로 들었어요. 무당은 저와 통화를 하자마자 제가 겪은 일이며 그 딸에게 붙은 귀신이며 주마등처럼 모두 딱딱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런 딸을 위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타나 막은 거라고 하네요. 뭐 제가 나설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테마를 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알잖니? 이 테마라는 것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만 된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단번에 이해가 갔어요. 테마도 귀신이 붙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뗄 수 있는데 저런 인간들은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잘 알았거든요. 이 일을 통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은 사실이구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자꾸 제사상에 썩은 음식 올려놓을 거면 아예 하지 말라 그래. 제가 그래서 인연 끊었죠. 아무튼 또다시 기도만 안 드리면 배탈 없을 거야. 여기까지 듣는 순간 허탈해 웃음까지 났습니다. 무당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 친척집은 음식 아깝다는 핑계로 제사에 올렸던 식혜며 밤이며 냉동실에 넣었다 매년 꺼내 재사용하는 집이었거든요. 이런 집안인이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벌받고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친구가 사자가 되어 괴롭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미얀마에는 뭐 이런 사자, 저승사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사실 그런 사자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약간 염라대왕 같은 야마민. 야마민? 예, 약간 조금 비슷하네요. 염라, 야마.
그러면 이마민. 미얀마에는 이제 사람을 데리러 오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자라는 말은 있는데 어떤 형태다. 뭐 예를 들어 음. 한국은 검은색 갓쓴 맞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형태는 오. 없어요. 말은 있어요. They mean 뭐 이게 사자랑 같은 뜻이거든요. 오. 이게 그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도 귀신의 영향일까요? 정신병이 걸려서 귀신을 본 걸까요? 귀신을 보게 되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리는 걸까요? 전 정신병에 걸려서 귀신을 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신을 보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느 게 먼저 시작이냐는 당사자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야 너 귀신 보여? 너 정신병이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 나 귀신이 보여 아 점점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는 게 저희의 임무잖아요. 사실 그죠. 모든 귀신을 본다고 해서 다 정신병자 취급하면 안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맞습니다. 해서 모든 게 이제 뭐 심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퇴마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형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불교 쪽하고 또 약간 좀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제 나에 대한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귀신도 내 마음에 귀신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그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사실상. 네. 너 귀신 들렸어. 너 지금 귀신 있네. 이 새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귀신 새끼야. 뭐 탁 때렸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왜 이렇게 뭔 소리야 하는데 여기서 세 명이 손가락질을 해요. 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근데 난 아니야. 이건 되게 억울한 거 아니야. 맞죠. 네, 그죠. 이 셋이서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그게 이제 마녀사냥이라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무언가를 인지해야지 귀신 들린 게 맞는 거예요. 인지해야 돼. 나 귀신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래야지 치료가 돼요 또.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사실상 이제 내 스스로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치료가 되고 뱉어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그런 사람만 구마를 해요. 구마의식을. 네, 너 스스로가 악마가 네 몸 안에 있다라는 검증을 통해서 돼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도요 빙의병이라는 게 있어요. 빙의병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정신병이랑 뭐 조현병도 있을 거고 정신병도 있을 거고 야망병인데 이 사람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낫는가를 봤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내가 빙의 걸렸다고 내 안에 마귀가 있다고 나를 퇴마를 해줘 하고서 약을 먹는데 막 호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티칸에 보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정상이 돼서 돌아온 거야. 약도 안 먹었는데 고마했더니.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마음에서 자신이 빙이라고 믿으면 보내주다 보니까 나서서 오는 걸 사례를 보고 나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이 크죠.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의 뉘앙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네.